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연이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제 이야기 들을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안 하면 서운해. 그럼 연희와 함께 오늘의 사연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연이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제 이야기 들을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안 하면 서운해. 그럼 은하와 함께 오늘의 사연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등산에 푹 빠진 40대 초반, 아내와 귀여운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신호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어 사랑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를 낳은 지 몇 년 지났다고 아이 키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며 관계조차 소원해진 요즘입니다. 아내를 만난 건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신입 시절은 어디 갔는지 익숙해진 회사의 굴레 속에서 일하고 있던 때였죠. 지루해진 일상에 적응해 이제는 사원이 아닌 대리를 달게 된 상태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채용 연계형 인턴도 아닌 그냥 회사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뽑는 단순 인턴에 불과했죠. 일명 독서실 인턴 있잖아요. 회사 와서 독서실처럼 공부만 하는. 어쨌든 명목상 회사 업무를 가르쳐야 하니 연차가 너무 짧지는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맡기 귀찮아하고. 적당한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 담당이 되었죠. 그래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라고 말랑말랑한 피부를 가진 것은 물론 아직 사회초년생 티가 나더라고요. 군기가 바짝 든 것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중 가장 어여쁜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님 부르며 저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지 3달이 지났을까요? 특별한 교류 없이 그저 사무적으로만 서로를 대했습니다. 어느 한 명 예뻐한 적도 미워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좀 예뻤던 친구를 보고 청순하다고 느낀 정도? 딱히 아무 생각 없이 회사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낙엽이 무르익던 계절, 가을이 되었을까요? 어느덧 마지막 인턴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일하는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서운해 보여서 마지막이니 함께 밥이나 하자는 핑계로 인턴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며 간단하게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치맥을 할까 소주를 마실까 묻자 그녀는 고민하더니 소주가 땡긴다며 소주를 골랐고 그 길로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죠. 그동안 고마웠고 종종 취업에 궁금증이 생기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연락하라는 거칠애를 거쳤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취업이 안 된다나 뭐라나요? 걱정이 많을 시기일 것이 뻔해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점이나 면접 팁, 사소하지만 선배를 대하는 방법 등 정말 기초면 기초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요. 물론 단순히 선의였어요. 이것저것 저희 회사 면접 때와 처음 입사 후 일어났던 이야기도 물어보고 여태 조금 챙겨주지 않아 섭섭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친구들과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본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중 가장 어여뻤던 그 친구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그 예뻤던 친구가 더 예뻐졌더라고요. 술에 취해 붉어진 볼, 그러면서 안 취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귀여운 모습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술에 취해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꼿꼿하게 앉은 바른 자세도 한몫했고요. 순간 저도 취해서인지 저 여자에게 발을 걸어보고 싶다는 장난기가 돌았죠. 진짜 발을 걸겠다는 건 아니고 괜히 말도 걸어보고 뭐라도 얹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요. 어린애한테 무슨 짓이냐고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 저는 술에 취해 돌아버린 상태였어요. 여태껏 아무 질문도 아무 한탄도 하지 않은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 이름은 예은이로 할게요. 예은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요? 보통 이런 건 그냥 없어요라고 대답한다거나 괜찮아요라고 손사래를 치지 않나요? 당돌하게 말했던 신입이 몇 명 있지만 예은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정말 말이나 섞어보려고 대충 던진 질문이었는데 예은이는 글쎄 이런 것이 처음이라 부끄럽다는 듯이 머리만 긁고 있는 겁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에 저는 더 호감 비슷한 감정이 생겨버렸죠. 생각 안 나면 나중에 통화로 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딱히 말을 섞기 싫은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 나는 오빠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선배가 들이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발 좀 걸어보려던 제 헛된 바람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점심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게 웬걸? 둘이서 따로 보자는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오전 10시쯤이었나요? 점심 괜찮다고 답장을 보내니 시간 맞춰 회사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한 연락이라 그때부터는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레는 감정도 오랜만이고 연애도 한지 꽤 된 상태라 혼자 엄청 긴장했죠. 예은이는 그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히 기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어색하게 뒷목을 긁으며 나갔는데 손을 흔들며 여기라고 외치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훤합니다. 예은씨 무슨 일 있어요? 일단 밥부터 드시죠. 구내식당으로 가려다가 멈칫 좋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일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들은 대부분 백반집이라 그럴싸한 분위기나 좋은 메뉴라고 하면 그나마 일식집이 최선책이었거든요. 일식집을 가자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제가 살게요. 말하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런치 메뉴로 간단히 초밥 세트를 시키고 난 뒤 너무 궁금해진 나머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무슨 일이냐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은이가 하는 질문들이 다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무슨 면접 보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이 회사의 비전은 어떤 것 같냐? 다른 회사에서 이직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랑 장난하는 건가 싶어 조금 화가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리며 무슨 일인지 대답해 달라고 말하니 심호흡을 크게 하며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실 대리님 좋아해요. 대리님한테 밥 한 번 얻어먹고 싶었어요. 대리님은 저한테 호감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인턴 생활 끝났는데 잘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제 저희 일로 엮인 사이도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 지원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다다다 혼자 외치는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종업원이 살짝 미소 지은 것처럼 보인 건 여전한 저만의 비밀입니다. 급하게 쏟아내듯 말하는 고백들이 너무나 귀여웠죠. 저는 살짝 붉어진 볼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눈동자가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시간 괜찮냐고 묻고 저녁에 술이나 한 잔 어떻냐고 묻고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명백히 후회합니다. 그녀와 알아가기도 전에 저질러버렸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결혼을 택했습니다. 도저히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오래 만난 사이인 척 그렇게 임신 사실을 밝히고 뺨을 맞기도 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회사에서는 인턴으로 나온 여자애를 꼬드겨서 임신시켰다며 낙인 찍히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날 명목으로 시작된 사이라 그런 걸까요? 처음 같이 살게 된 이후 한 달 내내 예은이랑은 하루도 빠짐없이 내내 싸우기만 했습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맞는 게 없어서일까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아내는 왜 이렇게 날 지치게만 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고 저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했고 아내는 여전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친해진 동기 하나가 묻더라고요. 혹시 등산 좋아하냐고. 등산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거절했더니 동기놈이 뭘 모른다면서 주말마다 등산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재미가 엄청나고 운동하면 활력이 돈다나요. 계속해서 저를 꼬시는 겁니다. 와이프랑 맨날 다투고 죽겠지? 주말이라도 좀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냐. 듣다 보니 동기 말이 딱히 틀리진 않더라고요. 매일 붙어 있는 것보다 주말마다 어디라도 나가기라도 해야 아내를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며 뱃살이 점점 붙는 게 신경 쓰여 운동 생각이 있기도 했거든요. 별일 있겠나 싶어 알겠다고 이번 주부터 당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어요. 매일 다투기는 해도 제게는 예은이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첫날은 어리바리하게 장비도 챙기지 않고 나갔어요. 등산 동호회라고? 등산이 뭐 별거겠어 싶었죠. 신발도 그저 그런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등산용 물품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죠. 그런데 오랜만에 그렇게 나와 운동하니 힘들더라고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이며 종아리며 엄청 쑤시고 도대체 허리는 왜 아픈 건가요? 운동 몇 년 안 했다고 이렇게 온몸이 아파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호되게 당했습니다. 동기는 그럴 줄 알았다며 놀리질 않나 쪽팔림도 모르고 그저 아프다고 징징거리기만 했습니다. 하산한 뒤에 밥을 함께 먹으니 절대 빠지지 말라기에 알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등산 동호회라고 하면 소문도 많잖아요.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게 아니라 이성과의 교류도 있고 함께 친목회도 한다기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기대하고 나왔는데 정말 등산만 하고 있으니 동기가 미울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하산했죠. 내려오는 것도 어찌나 힘들었는지. 거의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줄이었나 봐요. 칼국수집에 들어오니 다들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순서로 앉아있더군요. 어디에 앉아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한 여성분이 옆에 자리가 있다며 팡팡 치더라고요. 칼국수집에서 이런 긴장을 느껴도 괜찮을까 싶다가도 오랜만에 여자들을 많이 마주쳐서 그런지 긴장되더라고요. 심지어 양옆이 모두 여자니까 실수할까봐 겁도 나고요. 어깨는 한껏 움츠러들었지. 하산하니 춥다며 바들바들 떨고 있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옷도 평범하지. 정말 못나 보였을 거예요. 이럴 거면 좀 더 신경 써서 옷도 차려입고 올걸? 왜 간과했을까요? 말로는 예은이밖에 없다고 하지만 사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바로 앞에 앉은 여자가 저를 보며 까르르 웃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온 거죠? 반가워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데 제 양옆에 앉은 여자들도 같이 웃더라고요. 셋이서 뭐가 통한 건지 비웃는 건지 머쓱해져 어색하게 같이 웃었는데 그 자리에 있을수록 묘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참을 웃더니 앞에 앉은 여자가 끝나고 갈 데 있냐고 묻더라고요. 딱히 없다고 말하니 자기랑 같이 갈 데가 있으니 가자고 하대요. 저는 또 속으로 이게 바로 유명한 등산 동호회의 시그널인가 싶었는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같이 가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또 빵 터지더라고요. 꼭 다녀와, 나도 같이 갈까? 하면서요. 아니 도대체 뭐가 웃긴 건데? 어디를 간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시그널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많아 음식값만 꽤 나왔습니다. 회비를 걷어 칼국수 계산을 마친 뒤 그 여자가 저한테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가져왔으니 제 차에 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센스 있게 안전벨트를 쥐니 손을 탁 치며 자기가 하겠다고 이 손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젠장. 나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무리한 건 맞나?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어요.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 이후로 기가 죽어 그녀가 내비에 찍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소까지 외울 정도면 자주 가는 장소인가, 혹시 숙박을 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자동차 엑셀을 밟는 저였죠.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뭐고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궁금했었다는 게 더 큽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받고 달려간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등산복 판매 전문점이요. 제 예감은 완전 꽝이었던 거죠. 꽤나 큰 쇼핑몰이었는데 거기에서 등산용품 및 등산복을 계속 고르시더라고요. 남성용 여성용을 다 고르는데 아마도 제 옷과 자신의 옷인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쪽 옷까지 사냐 따지려다가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니컬하게 이거 다 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존심도 팔렸겠다, 쪽팔리기도 했겠다, 한번 까이기도 했겠다. 여기서 더 찌질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쿨하게 긁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몇 배는 되는 가격에 입이 떡 벌어졌지만 역시 내색하지 않았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 이런 돈을 쓴다는 걸 아내가 알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도 더 이상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내가 날아온 카드 내역서를 보고 바가지 긁을 걸 생각하니 입술이 바짝 마르고 삐죽거리게 됐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꾸물거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입술을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귀엽긴 한데 다음에 라면서요. 저는 절대 그런 의미로 입을 내민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당황할 새도 없이 그녀는 이만 가겠다며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요. 데려다 주겠다고 하니 됐다고 거절하더니 쌩 가버렸습니다. 정말 희한한 그녀를 만난 게 신기했는지 제가 그녀에게 끌렸던 건지 그냥 이상해서 계속 보고 싶은 건지요. 그녀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동호회는 격주로 등산을 진행했기에 얼른 2주일이 지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목이 빠지도록요? 동기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게 안 봤는데 능력 좋다며 놀렸지만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기가 쪽팔려 그냥 말을 말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걸로 착각했겠죠. 끌려가서 옷 사입고 까였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2주일이 흐르고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거냐고 보기 좋다고 응원까지 해줬어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등산을 하는 건 맞았기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가 사라고 해서 산 등산용품 전부를 챙겼습니다. 이제 저도 전문 등산인이 될 수 있는 걸까 싶어 기뻤습니다. 룰루랄라 휘파람을 부르며 차를 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역시 빠지지 않고 왔더군요. 친한 친구들과 까르륵거리며 떠들고 있는데 왜 제가 긴장되던지. 이렇게 쑥맥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되었던 걸까요? 그녀의 옆으로 가지도 못한 상태로 등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등산했다고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나 봐요.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도통 모르는 상태로 계속 힘들게 등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더라고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 보라고. 또 뭔가 짐을 맡기거나 귀찮게 하려나 싶어 따라가는데 점점 인적이 드문 숲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산을 많이 다녀 길이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무슨 뱀 나올 것처럼 나뭇잎은 가득 있더라고요. 머리 위로 물음표를 두세 개쯤 띄웠을까요? 그녀가 대뜸 자기 겉옷을 벗더니 바닥에 깔더라고요. 제 눈은 커져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뭘 봐? 빨리 안 해? 지금요? 난 이게 좋아. 상상도 안 해본 전개에 저도 같이 이성이 날아간 건지 추운 날씨도 잊고 미친 듯이 함께 했습니다. 머리에 붙은 나뭇잎, 울려 퍼지는 새소리,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까지. 모두 함께요. 저는 그날 이후 격주 간격으로 그녀와 밖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몸이 성하지만 이러다가 남들한테 걸릴까봐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스릴을 계속해서 즐기자니 점점 도를 지나칠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좋은 거려. 그래서 이곳에 사연 남기며 제 비밀을 털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인의 카페 잊지 말고 또 찾아와 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